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길러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양육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어떤 이 학교에서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알고 계신 대로 이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다 이게 삼위일체처럼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교육할 때에 참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정말 바쁘신 중에 또 더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여러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한 4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디모데 학교의 교육의 신조 혹은 모토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이런 것을 실천하는 원리가 있는데 원리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자기주도 학습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졸업한 학생들의 현재 근황 또 진학에 관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대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전국 40여 개 모임에서 110여 명의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또 교직원들 식당, 시간 강사일을 포함하면 한 30여 분의 선생님들이 이 일에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학교가 세워질 때 크게 2가지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받고 이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학부모님들 같이, 우리 선생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으나 그러나도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 이건 초림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한 말씀인데 또 동일하게 우리는 이제 2번째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2번째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수명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노라. 아멘. 자, 우리 디모데 학교는 이 2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 디모데 교육의 교육의 그 신조 혹은 이 모토를 우리가 말하라 그러면 뭔가면요. 21세기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 이게 우리의 디모데 학교 세워진 학교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밀양에도 오신 분도 계시고 부산도 오신 분 계시고 또 주변 경기 인천에서 오셨는데 얼마나 많은 학교들을 거쳐서 왔습니까? 그럼 왜 이 학교에 보내느냐? 우리 학교는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부작용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좀 틀릴지 모르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원리를 따라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분을 존귀 여기는 그분의 뜻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축복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이 3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왜 21세기라 그러느냐? 지금 21세기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적인 의미, 우리가 또 교육적인 의미를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한 시대를 삽니다. 우리 1세기 이내에 그 시간을 살고 있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대적
분별이 필요합니다. 시세를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 이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세를 아는, 또 그렇게 알고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리더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13장 16절을 보면은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던 당시라는 것은 다윗 시대에 다윗에게 하나님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100년 전 태어나지 않고 50년 후에 태어나지 않고 반을 오늘 21세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21세기라는 의미는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고 현실적인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적인 면에서 우리는 지금 귀한 자녀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뭔가면요, 세속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이 시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러한 시대적 조류, 사조, 이런 풍조들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이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는 한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원주의, 상대적 윤리주의, 물질주의, 개인주의를 나눌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6절에 나오고 있는 마지막 말세에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특징과 아울러져서 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육계 안으로 사회에 좀 흐르고 있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 잘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는요,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적극 측면이 있습니다. 그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화시키지 말아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비상한 재능을 갖고 있고 또 훌륭한 구원받고 은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세속화되면 못 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쓰임받는 비결이 뭐냐?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다원주의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유일한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인류를 위한 구세주로서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내 기독교 좋아.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코로나, 또 불경, 또 유교 이런 걸 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유일성,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서 매우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고, 또 우리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만이 인류를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분이 얼마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전 인류를 통치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시대는 전혀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대적 윤리주의인데, 이게 뭔가 하면 윤리가 상대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절대 윤리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라 하지 마라. 율법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본다 그러면 그건 다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은 매우 중요한 우리를 보호해주는 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졸업생들이 가끔 우리 학교에 옵니다. 왔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학가에 우리 선생님들 다 졸업한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대학가에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이렇게 제가 물어봅니다. 어떤 대학가 어때? 물어보면요, 제가 들었을 때 깜짝 놀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학교에 있는데 15명의 자기 전공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 10명의 학생이 있는데 거기 여학생들이 담배를 다 펴나오더라고요. 술 먹는 애들도 술을 많이 먹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건 정확한 통계 수치는 아닙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주변에 보니까 학생 중에서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8명이 동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도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것들이 제로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서울 중앙에서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려고 그러고 다니고 있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윤리적으로 어려운 이런 시대에 있는 걸 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고 또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이런 우리 학교에서 뭘 합니까? 성교육을 시키고 성교육 새학습을 시키고 이런 것들은요, 일반 학교에서는 오히려 성교육을 받고 나서 성적인 그런 문제가 더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통계자료를 나오고 있죠. 며칠 전에 신문에 보세요. 오히려 선생님들,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지금
어떻게 해요? 성희롱하고 며칠 전 신문 났습니다.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 그 다음에 물질이면 다 된다. 뭐 어떤 돈만 많이 주면 돼. 그게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것일지라도. 그 다음에 이 개인주의. 우리 개인, 한 인격체로서는 중요하지만은 이 성경에서는 개인주의라는 게 합당치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강하게 흘러가고 있고, 네오막시즘, 이거는 뭔가 하면 신마르크스 주의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기독전으로 펴다가 지금 작전을 바꾸어서 진취전으로 들어와서 교육계 안에 쫙 흐르고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시키고, 결혼 같은 건 지금 아무리 하라고 해도 출산율이 많이 하지 않고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마음에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이 시대로부터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사회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근데 현대조선에서 근무하는 그 어떤 분이 알고 있는 분이 계셨는데, 많은 그 선주들이 지금 뭔가 하면 무인 항해하는 선박을 수십만 톤 되는 건데, 거기다가 무인 사람 아무도 안 타고 그 운행할 수 있는 이런 걸 지금 발주해갖고 부산에 그게 5, 6도까지 돌아와갖고 하는 그런 시운전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초고속 인터넷을 통해서 로봇이나 나노나 IoT 사물 인터넷입니다. 자율주행 선박 항공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주변에 보이고, 최근에 5월달 14일에 보면요, 인공지능 챗GPT 4.0이 아니고 4.5 이게 지금 출시가 돼갖고 한번 우리도 얼마 전에 그 상가에 가면서 우리 어떤 선생님하고 세 사람이 가면서, 야, 우리 선생님 이야기하면서, 아니 선생님 우리 그 챗GPT 한번 해봅시다 올라가면서, 챗GPT 하고 물어보니까, 야, 재밌게 대답 잘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버려드린 데 대해서 좀 이야기해줘 했던 거예요. 쭉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하게 가깝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안 해보신 분들 해보세요.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 말이 아닌 게 별 없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 것이냐. 중요한 그거죠.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이게 우리나라는 고성장 시대는 통일 이전에는 오지 않습니다. 저성장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저성장이라는 것은 3% 미래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하게 됐을 때 1% 성장하면은 대학 졸업하고 나서 10만 개 자리가 나옵니다. 3%에도 30만 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취업하는 게 아니라 창업도 생각해야 되고 다른 각국의 반영해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실업자들 인류 대학 나와서 논문하면 그냥 40, 50% 됩니다. 왜 그러냐? 엄청난 스펙이 좋은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경제 자체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교육하고 자녀를 준비시켜야 되나. 그 다음에 통일한국 시대. 이제 통일한국 시대 옵니다. 이거는 저는 우리 학교에서 애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수업 듣는 학생들은 구호 준비! 나는 지역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고 다가올 통일한국 시대의 리더가 될 사람이다. 리더는 인격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다. 아멘! 그 애들이 모르고 따라하는데 이 머릿속에 배기면요,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애들 우리 자녀들은요, 통일한국 시대에 옵니다. 우리 주님 오심이 가까운데 경륜적으로 볼 때 북한이 문이 열리지 않고 주님 오시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열립니다. 지금 뭐 러시아하고 뭐 이렇게 협약조약하고 하니까 더 멀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거 별 상관없습니다. 북소련이 멀어질 때는요, 핵무기가 7,000개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그 독일의 사람들, 서독의 사람들 3% 정도밖에 통일될 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통일 시대에 이제 준비를 시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강화도 갔다 온 이런 것도 우리는 통일에 관련되어 있는 갇힌 자를 생각하고 그 고통받고 있는 동족을 생각하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해결했습니까? 우리 민족인데. 그 다음에 우리 시대는요, 비상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상기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든가 지금 이스라엘의 가자 지금 전쟁하고 있죠. 또 이란과의 지금 굉장히 어려운 관계 있죠. 이런 여러 가지들은요,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굉장히 주의 오심이 가까운 징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애들을 재림을 준비하는 이런 시대를 이야기해주고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자, 그 다음 주를 외치고 넘깁니다.
21세기 의미를 제가 앞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부터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 자녀를 보호해야 된다. 다가오는 지금 이런 4차 생명의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시기, 마지막 주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이런 것들이 우리가 21세기라는 의미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교육 신조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주를 위해 세운, 그럼 주를 위해 세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거듭남이죠. 잘 왔을 때 우리 학교에서 지금 110명 정도 있는데 20명을 제외하고 거듭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학생들은 1대1로 선생님들과 또 선배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해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서부터 참된 교육에 우리는 출발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헌신, 제가 여기 이런 표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주의한 부모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자녀들을 위한 진정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이건 뭔가 하면요, 지금 우리 교육이 뭡니까? 대입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대입이 잘못된 거 아닌데 대입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몰입되어 있는, 인성이 결여되어 있는, 창의력이 떨어져 있는 사지선다계 이런 것들만 하게 되면 4차 산업시대에 별 쓸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 설사 그런 공부를 해갖고 좋은 대학에 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쓰임받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부주의한 부모들의 마음, 먼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그런 구원받고 그때 인격을 갖춘 여기에다가 그런 전문성을 탑재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지금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법률을 하고 그 다음 다른 걸 해가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정치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요, 교육에 잘못된 기술적인 것만 배운 거예요. 지적인 것만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불순종하고 거스른 자녀들 마음을 의인의 설교로 돌아가고, 이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그들의 주대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향하신 그 뜻을 이루는 삶들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인생은 마음이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생애라는 것은 성공적인 생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대한민국은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해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빌립보로, 유럽으로 해서 아메리카로 이 복음이 어디로 있습니까?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은 일본이 복음화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거 일본의 복음화율 아주 낮습니다. 0.8%밖에 안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왜 하느냐? 이 민족을 통해 갖고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이런 민족으로 사무실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들이 그 나라에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아주 복인 것입니다. 소돔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아주 성적으로 동서를 타락된 것도 있지만 의인 10명이 어디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믿음 안에 잘 기르는 것은 이 국가를 지키는 아주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좋은 인류대학에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학교 인류대학도 우리 학교에서 서울대학 정치외과학교 들어갔습니다. 제가 앉아서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갈 수 있다는 얘기하고 그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디도 그 학생이 또 바꿔갖고 목적이 뭔가 하면은 의사가 되겠다 해서 그 꿈을 가지고 계속 했습니다. 그러나 너 잘 먹고 잘 사는 의사로 보이면 그런 교육은 하질 않아. 정말 그 학생이 의사가 되겠다는, 의료 선교사 하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내려주셨어. 우리는 어떤 대학 들어가냐? 그 대학에 가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요. 그래서 어떤 학생 이야기 들으니까 그 대학 들어가서 그 3년제 대학입니다. 12생학과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서 둘이서 같이 들어가고 복음을 전해갖고 이미 10년까지 받았던 이야기 들었대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대학 안에 들어가서 뭐냐? 선교성, 대학가 지금 복음률이 얼마냐? 3%입니다. 선거학적으로 보면 5% 미만은 선교진 거예요. 그런데 대학가 복음을 전하고 졸업해도 돈을 많이 주는 편안한 게 아니라 여기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직장에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해외 선교사라고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지금 우리 8학년 학생들에서 4명이나 성교에 헌신하게 떨어지는 학생이 보면 좀 너무 기대가 돼요. 벌써 헬라어로 공부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헬라어는 지금 하지 말고 영어를 공부해라. 그렇게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기대가 되는 거예요. 4명이 있어요, 4명이 있어요. 이런 학부모님들이 보니까 꼭 집회에 오시더라고. 그거는 아들 하나 드리면 그 축복의 그 가정의 가문의 영광입니다. 주님이 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선교사 사역 세 가지입니다. 거듭남, 헌신, 선교사. 여기에 이제 주를 위해 세운 여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을 준비하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백성을 준비해야 됩니까? 전인적인 인재, 전인적인 지적인 영역에서, 신체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사회관계적인 이러한 영역에서 이런 전인적인 이런 것도 다르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 다르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 우리 학교의 그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지적인 이런 지적 영역에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 분야는 발전하죠. 안 할 수가 없죠. 시간 대비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요, 나중에 가서 신적 길이 돼갖고 제대로 대학 들어가서 공부할 때는 못하는 거예요. 또 영적인 약하기 때문에 세속화 되어버린다니까 사회관계적인 능력이 떨어져갖고 대인관계 안 되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전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도 교육할 때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늦은 시간 동안 함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대기만성형 전인적 교육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인재. 그러니까 그때 디모데후서 3장 17절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나의 갖고 있는 이 재능을 통해 갖고 세상에 섬기고 원서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 물질을 통해서 세상에 기여하면서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이런 존재로 준비시키고 4차 산업시대에 합당한 이런 인재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주를 위해 준비하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어떻게 이런 것을 우리 학교에서 실천해 나가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TCA 교육 원리인데 이걸 다 말씀드리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많은 부분은 빨리빨리 넘어가고 조금 중요한 다른 부위들을 하겠습니다. 이건 다른 부위는 유튜브를 우리가 10분짜리 해서 그 부분마다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바쁘고 시간이 안 돼가고 이렇게 만들어서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적인 이 교육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합적 사랑스러운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적인 영역, 신체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 사회관계 영역이 균형 있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신체적인 영역을 특히 중동 과정에서는 매우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한 1.5km 정도를 달리기 하고 또 그다음에 어떤 학교는 농구를, 축구를, 배드민턴을 또 어떤 철봉을 이렇게 해갖고 지금 거의 대다수를 갖추는데 500m 트랙이 없었는데 2달 전에 주님이 다 만들어주셔갖고 포장해 주셔갖고 시청에서 4,500만 원을 대갖고 포장을 다 만들어줬습니다. 안 믿어진다고요? 내일 말씀해 보세요. 이거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교 교육에서 이런 걸 실천하기 위해서 수용성 교육. 수용이 뭡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한 수용이라는 것이 오늘날 교육에서는 옛날에는 이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요. 지금은 이 교육이 넘칩니다. 너무 과잉되어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받아들이는 밭의 상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는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 씹힐 때 기경하다고 그러잖아요. 기경. 기경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기경을 잘 해갖고 밭의 상태를 좋게 해놔야 씨를 뿌려줄 때 좋은 그 결실을 할 수 있어요. 좋은 밭에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느냐? 마음의 상태가 브로큰데가 있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했다는 거예요. 이거 보이지 않는 이게 보세요. 심력이나 체력이나 자기 관리나 지적이나 관계나 이런 게 있을 때 이 부분에서 어느 부위가 한쪽이 낮으면요. 위에 최소한의 법칙이 해갖고 제일 낮은 부위까지만 물이 차고 다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균형 있게 이렇게 해서 수용성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육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보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하고요. 자, 이거는 자, 우리 학교에 이제 그 교훈이 여경직원입니다. 여경직원을 필요해서 꿈과 비전,
자기주도 학습, 그 다음에 맞춤형 교육과정, 선택과 집중, 그 다음에 믿음과 신뢰, 이렇게 해서 우리 디모데의 교육 공동체를 실현해 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 시간에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자,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여경시간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예월 갱년의 지식의 근본이다. 자, 이거 두 번째, 자기주도 학습 원리가 있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요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요, 바로 한 달간만 하면은 반 등급에서 뭐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되면 한 등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교육도 어떤 면으로 일시적인 효과를 내는 도움이 되지만요, 4차 산업 시대라든가 또 실제적인 이런 점수는 올라가지만 실력이 올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스스로 공부할 목적을 깨닫고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잘 돕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들 그래서 이 시간이 많이 느리고 또 부모님이 불안해하지만은 우리는 자기주도 학습 원리를 매우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플랜을 작성해서 매조 청구 매일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야, 저런 분들 놀랍습니다. 이게 저희 이만한 비타민 통이 있어요. 그게 있는데 이거 언제 다 먹고 싶은데요. 저는 매일 하나씩 먹고 나니까 몇 개월 지나고 다 먹어버려요. 그 하나 큰 거지만요, 매일 조금 천천히 꾸준히 이거 계속 실천하면요, 체력 찍히는 거거든요. 실력도 다 올라갑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다가 말다가 토요일 날 3시간 별 효과가 없는, 매일 조금 천천히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기도 학생이 정착 제도로 교사, 학부모가 철저하게 돕고 안내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또 시간도 확보해주고 가르치기보다 학습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학습이라는 것은 듣고 보고 한 것을 내면화시켜서 표출시켜야 되는데 학원에 가서 쫙 강의를 받으면요, 콕 들어오는데요. 그 내면화 안 돼가고요. 점수 치고 시험 치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 이미 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의식을 높여주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문제 있잖아요. 막 금방 풀어갖고 나오면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정말 좋은 학교는요, 내가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까 A 방법, B 방법, C 방법 해갖고 틀리고 풀고 틀리고 풀고 그 과정을 다 해가지고 문제가 도출 때로 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한 번에 쫙 나오는 게 됐습니까? 요술 방법이 아닌데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학교라는 게 뭡니까? 가정, 학교, 사회인데 이거는 사회 나가는 준비하는 걸 준비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금방 너무 그것을 자녀들에게 요구하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자존감이 꺾여지고 이 자존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 다른 학생과 비교하지 마. 너는 몇 대로? 우리는 그럽니다. 1년으로 세워서 1등부터 100등까지 가냐. 너는 너대로 달리는 거야. 너는 이쪽도 다 달리면서 모두가 자기 방향으로 가면 다 1등이에요. 그 비교하면 안 됩니다. 자, 요 그래프를 오늘 그려왔는데요. 요 그래프 보면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 지금 요 그래프가 있는데요. 요 그래프에서 두 그래프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이거 중학교 때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릅니다, 이거요. 모르는 분들은 중학교 때 공부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또 이야기하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두 개 있는데, 요거는, 요 그래프 나옵니까? 요 그래프는 y는 x제곱의 요게 곡선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뭔가면요, 여기 크기가 그래서 y는 루트 x입니다. 요 두 곡선이 있는데, 요 곡선에서 위에 지금 요게 지금 일반 사교육을 받으면요, 단기적으로 바른 효과를 자기주도 나타내는 게 확실합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빨리 되죠. 이건 천천히 이래 가는데, 여기 이제 1, 우리가 만난 점이 여기 이제 X, Y가 만난 점이 1, 1인데요. 요 점이 어느 정도 가면 대학교 2학년 정도 됩니다. 통계적으로 저도 지금 이렇게 통계를 이렇게 해보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자기주도 학습을 꾸준히 이렇게 해보면요, 나중에 가면 효과가 영 높아지는데, 사교육 계속해서 이거 받으면 금방 이렇게 올라갔다가 아주 느린 속도로 가고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내를 가지고 이 자기주도 학습하고 있는 이것이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된 것입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중학교 졸업 끝난 게 아니에요. 대학 가서 공부해야 되고 이제는 4차 산업유수이기 때문에 전생의 주기에 걸쳐갖고 공부를 해야 돼요. 자기 전공이 3번에서 4번 정도 바뀌는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이런 시간이 돼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구간 동안에요. 부모도 불어나고 학생도 불어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요. 이 구간에. 이걸 기다려 주면서 잘 하면은요. 우리 학생 중에서 그래요. 어떤 학생이 제가 이게 샘플 아닙니다. 너무 또 좋은 것만 얘기해서 그런데요. 몇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졸업하고 나면 살짝 한번 물어봅니다. 여기 성적이 어땠어요? 어떤 학생이 보니까 그 대학에 들어가갖고 조기 졸업 3년 만에 했더라고요. 원래. 근데 어떻게 그렇게 첫해 들어갔을 때 4.5에 4.3 받았고 그 이후로는 4.5에 4.5 받았더라고요. 3년만 졸업했는데 어떻게 공부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 디모데 학교에서 학원 안 다니고 공부하는 그 연습대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들어갈 때 뭐 중간 정도 또 못 들어가서 합격선 들어갔지만요. 그 학생이 졸업할 때는 상위권 졸업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학생은 지금 들어가서 지금 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간호학과 다니고 있는데 뭐 100몇십 명 있는 중에서 아마 80등 정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얘기 들으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중간 정도 진입했죠. 그 틀림없이 졸업 때 되면 상위권 들어갑니다. 이런 자기 주도 학습의 원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지금 밥 해보십니까? 자녀님들 밥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은 무슨 밥입니까? 그 자동 보험 밥 준비하고 해놓는데 안 해봤으시죠?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그랬어요. 밥 해놓고 나서 소뚜껑 열었다가 닫다가 하면요. 밥 안 돼. 불타고 있으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그래. 너 지금 고2 지금 이 점수 너무 걱정하지 마. 다른 애들 학원 다니면서 한 거고 너는 지금 자기 주도적으로 합세하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불 떼고 있으면 지금 79도 돼가지고 여기서 소뚜껑 열어버리고 또 75도 떨어져버리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계속 불 떼고 있으니까 꾸준히 가 끝까지. 그럼 하나님이 그게 점수가 보장이 안 되면은 너 인생에서 자기들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 충성을 보셔. 그래서 다 보니까요 애들이 정말 끝까지 한 애들이요 하나님이 보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꿈과 비전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건 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믿음과 신뢰가 있는데요. 이거를 꼭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또 성경 교육에 대한 원리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또 학교 교사에 대한 선생님들 많이 수고하십니다. 정말 부모님처럼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은요, 그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원치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우리 나의 몸에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서 하나님 영광과 그 나라의 합장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십시오.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면요. 대부분 이걸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교사와 학부모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자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기해 주세요. 저는 늘 자녀 대할 때마다 완성되지 않는 이 자녀들한테 기대합니다. 지금 보면은 막 불확실하고 또 뭐 같이 제가 수업에 한두 시간씩 들어가고 있는데 들어가 보면은 하고 있는데 좀 어떤 때는요 엉망인데 또 기도할 때 가보면은 기도를 엄청 잘해. 아주 그러다가 하는 거예요. 야, 너 기도는 그렇게 잘하지 지금 행동이 왜 그래?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런 일련의 그 실패와 그런 것을 겪으면서 이렇게 성장해가는 완성되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 받아보니까 성적을 받아보니까 지금은 뭐 ABCD 나오는데 옛날에는 수미양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양양양 가양양 나온 거예요. 아, 이거는 정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아버지가 여유를 가지면서 얘야 특정 과목 한 과목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건강에 해롭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뭐 우리 그만큼 한 학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할 거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자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 자녀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자녀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이 되자 마무리에 조금 더 가는데요. 졸업 후에 이런 교육을 했는데 그러면은 여기 들어보니까 교장 선생님 얘기를 항상 들어보니까 희망이 생기고 좋은데 실제적으로 그런 게 됐나? 이게 지금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근황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졸업할 때 거의 100% 구원받고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회 정기 모임에 적극 참여. 왜? 본의 아니게 수요일 저녁에
원리 아니고 수요일 때는 매일 참여하는 거예요. 이걸 3년에서 6년 하다 보니까 수요일 가는 거예요. 지금 일반 학교 다니면서 학원을 다니면서 수요일 참석하는 학생 몇 명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일 정기적으로 전하고요. 주일 학교 교사 청년의 리더로 섬기고 있고요. 전청, 그 다음에 CBF 찬양, CBF 아시잖아요. CBF 계시네요. 그 반주하고 리더하는 학생들이 디모데 학생 맞습니까? 지금 CBF 지금 하신 일하는 정말 그래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전청 강사로 갔다 왔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와 있는데 37명이 참석했더라고요. 그 이날 학생을 보니까 100%는 아닌데 우리 애들 주도적이에요. 그 다음에 대학 안에서 선교적 사명을 높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낮은 단계라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주 학습을 따라 졸업 때 우수 성적으로 졸업하는 이런 학생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학생 중에서는 디모데 학교에 교사로 와서 섬기겠다는 학생도 일부 있습니다. 원래 그 우리 학생 중에서 지금 대학교 영문학과 다니고 있는데 아주 낮은 단계의 그 아주 기초가 안 되는 학생들 영어를 가르치는데 그 중앙대 다니고 있는 2명의 우수한 학생이에요. 생각했는데 그 학생 한 명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한 달에 우리가 그 강의를 주는데 그 돈을 다 우리 후배들을 위해 갖고 책 사라고 전집을 사주더라고. 울고 싶더라고. 감동이 되더라고. 네? 감동이 안 됩니까? 이런 감동이 말랐습니다. 안 돼요.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춤을 피를 묻어 춤추지 않고 애곡해서 설파니 감정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감동이 되더라고. 눈물까지는 안 흘리는데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일부 학생 중에서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학생이 있어요. 기대가. 전 너무 어떤 아주 높은 대학교보다 정말 이런 자기 자신을 위해 갖고 그렇게 살겠다는 학생들이 일부 있습니다. 졸업생 중에서 너무 감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또 현실적인 대학에 대해서도 그런데 지금 86명의 졸업생이 5기 졸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들어가면 이거는 지금 다 설명하기 그렇고요. 강원 지역 7명, 경기 12명, 광주 호남 14명, 대전 충남 18명, 서울 15명, 영남 부산 19명, 해외 1명 이렇게 해서 86명이 지금 우리는 지금 2년째 4년째 76명, 3년째 8명, 그 다음에 2년째 4명이 전 100% 대학 진학 다 했습니다. 그 이런 저는 우리 원칙은 그렇습니다. 너희 집 가까운 지역교회 가까운 대학에 들어가라. 지금까지 이런 원리를 했는데 100%는 아니지만 한 8, 90%가 그렇게 들어갔어요. 어떻게 인솔 하겠냐? 기도해. 기도를 뚫는 거야. 깃돌이야, 깃돌. 혹시 그것만 하는 거면 기도 하나? 기도면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열어주셔서 지금 35개 대학에 86명의 학생들이 진학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도편데 이거 별 그거 없어요. 마지막 제가 한 5분 정도 사용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미래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세 부류 나옵니다. 이 시대에 오는데 한 부류는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자연인이야. 그 자연한 챗GPT가 뭐고 관계없이 사는 사람 많이 하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뭔가요? 챗GPT가 해주는 대로 따라가고 그 지배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이제 전도에 먹고 후대만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그 세 번째는 뭔가요? 이건 이 시대에 피할 수 없는 거야. 이거를 잘 비서처럼 부려서 내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유익을 끼치고 나의 어떤 사업이나 어떤 업무에 활용하겠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 번째로 어떻게 이게 되야 되냐? 지금 챗GPT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 4.0이 아니고 5는 옴니해가고 모든 것이라는 그런 의미. 바로 지난달을 한 달 전에 지금 이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게 나와 있어요. 신문에 나와 있어요. 0.3초 만에 대답, 인간 같은 신인류 AI. 그래갖고 보고 듣고 말하고 AI 등장. 쭉 제가 한번 뒤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잠깐 한번 보세요. 영상이 길지 않는데요. 소리가 안 나와? 소리가 안 나와?
단순히 오디오로 변환하는 수준이었다면 기존 모델인 챗GPT가 출력된 응답을 단순히 오디오로 변환하는 조금 수준이었다면 소리 높여주세요. GPT-4는 눈으로 관찰하고 귀로 소음을 분석하면서 추론까지 할 수 있는데요. So, what kind of emotions do you think I'm feeling? 질문하면 Looks like 되죠. you're feeling pretty happy and cheerful. Feeling a little bit nervous. Can you help me calm my nerves a little bit? Just take a deep breath. And remember, you're the expert. Okay, here I go. Mark, you're not a vacuum cleaner. Breathe in. 이처럼 GPT-4는 이용자의 감정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은 물론 감정이 있는 것처럼 다양한 톤으로 표현하는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So my friend Barry here, he's been having trouble sleeping lately. And I want you to tell him a bedtime story about robots and love. Oh, a bedtime story about robots and love? There was a robot named Byte. Byte was a curious robot, always exploring. Started the story, but I want a little bit more emotion in your voice, a little bit more drama. Got it. Let's add some drama. Once upon a time. Do it in a singing voice. 한수가 And 있습니다. 한수. so Byte found 노래 하나 another 부르면 노래 좀 robot 부르면. friend. And they lived 이렇게 감정 perfectly 표현까지 가능하면서 앞으로 영화처럼 AI와 사랑에 빠지는 일도 무리가 아닐 것이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미라 문화팀 최고 기술 책임자는 GPT-4는 텍스트, 시간, 청각 데이터를 넘나드는 능력을 더욱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GPT-4는 딥러닝의 한계를 뛰어넘어 실용적인 사용성을 지향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선생님처럼 수학 문제 푸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거나 즉각적으로 통역하거나 시각 장애인을 보조하는 등 일상에서 그 쓰임새가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대화를 지연 없이 물 흐르듯 가능하다는 점도 놀라운데요. GPT-4의 응답 시간은 평균 0.3초로 이는 인간의 응답 시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오픈AI는 GPT-4가 GPT-4 터보보다 2배 더 빠르며 한국어를 포함한 50개 언어로 소통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시험된 GPT-4는 몇 주 안에 공개될 예정인데요. 오픈AI는 이번 업데이트된 버전은 모든 사용자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모델인 챗GPT가 출력된 응답을 단순히 오디오로 변환하는 수준이었다면 자,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안녕하세요. 이게 누구지요? 아이유입니다. 한국어로 합니다. 유아인은 probably already know, but last year's 이 실제 자기 영어 하는 게 아니라 9월 13일부터 CGV에서 개봉됩니다. Excited because I couldn't even attend IU's concert last. 劇場で後ろの席に作っている IU を見かけた場合は설레는 상태인데 혹시 극장에서 뒷자리에 앉은 IU를 보게 되더라도 see it last year. And for those who came to the performance last year and enjoyed it so much, I think it would be wonderful if you all come and watch it. It's a fantastic opportunity to relive love. 아주 큰 화면에서 좋은 사운드로 この下に戻ることができるチャンスですから Thank you very much for visiting the theater alone. 우리 극장에서 만나요. 안녕. 이제 챗GPT가 한국말 하니까 영어, 일본어로 다 통역이 됩니다. 동시에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우리가 미래 산업 시대에 어떻게 대비할 거냐.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그게 수억 건의 책, 논문이 다 학습지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상에 있는 대부분의 정보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비서처럼 이제 쓰려고 그러면 질문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렇게 올라가면서 우리 백성하고 난생 올라가면서 물어보니까 질문을 조금 안 좋게 하면 답도 이상하게 좀 작게 나오는데 상세하게 질문하면요 상세히 답 나와요. 그래서 질문 잘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독서와 글쓰기 또 수학 이런 걸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독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학교에 늦어지지만은 이런 능력, 글쓰기 일주일에 한 A4용지 한 장 정도의 글쓰기 일주일에 한 장 정도면 별거 안 같아요? 아니에요. 써보세요. 아주 어려워요. 저도 일주일에 2장의 A4용지를 갖다가 써봤는데 아주 쉽지 않더라고요. 이 글 쓰는 능력 굉장히 많이 높여야 됩니다. 그 다음 수학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안에는요 다 100% 만든 게 아니고 거짓이 들어있습니다. 한 15% 정도 들어있는데 이걸 가르쳐도 난이도가 높아지겠죠. 창과 기를 구별하는 이런 능력을 길러줘야 될 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설명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비판적 사고 능력 이거 뒤에서 뒷담화하는 비판이 아니고요. 그거는 비난하는 거고 이거는 일반 학문에서는 아직 어딘지 답인지 유용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토론이나 이 여러 가지 디베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이런 게 매우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공감 소통 능력들 이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협업할 수 있도록 이런 능력. 그 다음에 마지막 저는 동과 정의 균형. 동은 뭔가 막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이런 빠르게 움직이면요 속도감은 있지만 방향성은 잊어가고 헌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면요 아주 안정된 그런 고요한 심령식을 가지면서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 5가지 정도로 저희를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세기. 우리 신앙의 모토가 뭡니까? 21세기. 두 번째는요? 주를 위하여. 세 번째는 백성을 준비하라. 우리 학교 신앙 모토, 이 신앙 학교 안에서 교육하고 있는 거라는 걸 생각하시 들으니까 처음부터 신앙교육만 한 것 같아요. 신앙교육은 우리 학교에서 20% 정도 됩니다. 프로젝트 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30%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20% 정도 하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그것 중에 또 아침 큐티 시간은 등하교 시간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는 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부모님들 믿음을 가지시고 또 긍지를 가지시고 또 인내 가운데서 잘 해나가시면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들을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저기 강연 여기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뜻 가운데서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이런 주님의 명령을 받고 이 학교가 시작되고 이제 10년 차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과정 여러 형편들을 공고해 주셔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고 지역교회 기동 같은 일꾼들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